자, 10장 리얼리티. 자, 리얼리티 넘어가 봅시다. 도저히 못 믿겠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아. 우리는 살면서 지나치게 리얼한 사건을 당했을 때 얼마나 자주 이런 말들을 해왔던가.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럴 때. 실제로 존재하죠. 무슨 일이. 야, 옛날에 누가 뭐 그랬다더라. 야, 말도 안 돼. 야, 그 말이 되냐? 네, 이런 것들. 이게 다 리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삶의 여러 가지 일상적이며 평범한 현상들에 비추어 가늠하는 거죠. 크리스토퍼 프라이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리얼리티는 거짓말 같은 것이다. 리얼리티는 회오리 바람이다.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부르는 것은 거짓된 신이며 습관이라는 우둔한 눈이다. 라는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감각들과 가장 내밀한 감정들을 개방시켜 삶의 놀라운 리얼리티들을 맞이해야 된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천진함과 신선함으로 이 리얼리티들을 수용해야 한다.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요소들을 취해 그로부터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며 무대 위에서는 오직 2시간 남짓의 압축된 인생만 있을 뿐이므로 우리의 창조는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 우리는 삶에 취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취해 있는 것에는 당연히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친숙하고 일상적인 측면에서 자연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반예술 행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리얼리티라는 것은 삶에서 이제 우리가 끌어와야 되는 거죠. 삶에서 취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취해 오는 과정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친숙하고 그냥 일상적인 어떤 측면에서 자연을 그냥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네, 반예술 행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삶의 진실과 무대의 진실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우타하긴이 지금까지 이 10파트까지 오면서 삶의 진실이 곧 무대의 진실이지 이것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근데 사실 구별되어 있긴 있죠. 나는 낡은 연극 관습에 대한 오해와 전통, 거짓된 연극성, 속임수로부터 여러분을 떼어놓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줄곧 생활적인 리얼리티들을 강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삶 그대로의 진실이 무대상의 사실 진실은 아니다. 진짜 눈, 스노우를 극장에 가져오면 막이 오르기도 전에 당연히 녹아버릴 것이고 나는 무대 위에 난로 위에서 진짜 우유가 큐에 맞춰 끓고 있었던 어느 연극을 기억하는데 관객들이 그게 큐가 딱 그 타이밍에 딱 끓어야 되는 거 그걸 기가 막히게 이제 기술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기술적으로 딱 맞추자마자 관객들이 기술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했지? 하면서 웅성거리는 거야. 야 대박 저거 어떻게 맞췄지? 어떻게 맞췄지? 이러니까 그게 환상이 깨지더라.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에서 메리 유언은 다림질을 하는데 진짜 증기 다리미로 이제 다림질을 했대요. 연출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칙칙 하면서 진짜 김이 막 나잖아. 증기 다리미니까. 그러니까 관객들이 진짠가 봐. 진짜 다리미인가 봐. 막 이러면서 진짜 김 좀 봐. 막 이러면서 속삭였고 그녀의 그런 생각을 할 때 대사를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사들을 다 놓쳤고 어느 날 공연에서는 진짜 손을 대인 적도 있어서 손을 너무 심하게 대어서 막을 내린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를 100% 가지고 오는 것이 무대 위에서 100%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독일의 노배우 알베르트 바서만에 대한 아름다운 일화가 하나 있다. 비가 내리게 설정된 어떤 작품을 연습하던 중이었대요. 연출가와 장치가가 진짜 물을 사용해서 무대 위로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떡하지 하니까 바서만이 걱정하지 마. 내가 무대에 올라서면 비가 오게 돼 있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그가 어떤 무대 위에서 뭐 우산을 펼친다든지 어떤 행동을 딱 했을 때 비가 오고 있다라는 것은 관객들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사건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대 위의 리얼리티라는 거겠죠. 언젠가 우타하겐이 한번 어느 배우와 공연을 했는데요. 팔을 막 세게 움켜잡고 막 흔드는 장면이 있는데 막 정말 세게 움켜잡고 마구 흔들어대서 얼굴보다도 상처난 팔에 더 여기 막 상처가 막 났나 봐. 그래서 여기다가 파운데이션을 막 발랐어야 했나 봐. 그래서 나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감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하더래. 사과는 말뿐이었고 그는 곧장 무대로 올라가서 또 나를 다치게 했대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우타하게는 어느 공연 때 그가 손가락으로 내 팔의 살속을 헤집고 들어오자 비명을 악 질러 진짜 아프니까 막 질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깜짝 놀라서 자기 대사를 다 잊어버렸대. 뭘 무대에서 산다고 하면서 이런 건 또 다 잊어버릴까, 그지? 대사를 잊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깜짝 놀라서 나를 놓아주었대요. 무대 뒤로 왔더니 그가 대뜸 덤벼들었답니다. 거기서 비명 지르기 돼 있지 않잖아요 라고 하니까 우타야겐도 죄송해요. 하지만 나도 감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그 뒤로 그는 2번 다시 나를 아프게 만들지 않았다. 자, 무대 위에서 싸울 때 상대 배우를 정말로 쳐서 뭐 오케스트라석이나 막 병원으로 보내버린다라고 그게 리얼한 게 아니다. 진짜로 치는 것은 진짜로 우유를 끓이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관객들은 부상당한 배우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그가 그리고 있는 등장인물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뺨을 때리는 장면들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보면 실제로 뺨을 때리는 장면도 있는데 이렇게 뭐 손 대고 이렇게 착 때리고 뭐 이런 연극적인 효과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보는 친구들이 아이씨 뭐야 저거 손 댔잖아. 저거 뭐 진짜로 때리는 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극을 좀 더 배운 사람들은 이 뺨을 진짜로 세게 때리면 관객들이 아프겠다 얘 한참 신경이 빼앗기기 때문에 이걸 대주는 거야. 이걸 대서 이렇게 좀 그 장면에 그게 중요한 것이 뭐건디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이걸 진짜로 리얼리티 있게 때리는 것이 그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얼한 격투를 창조하는데 각 동작에 대한 자세하고 냉정한 정의 내림이 필요합니다. 육체적 행동은 극작가의 언어처럼 구체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사생활에서 비롯되는 치매적인 리얼리티, 그러니까 이런 뺨을 진짜로 세게 때리고 이런 것들이 치매적인 리얼리티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만약 때리잖아. 그럼 선생님도 얼마 전에 뺨 때리는 걸 봤는데 진짜로 때렸어. 그때는 뭐 그냥 때렸는갑다 했어. 근데 여기가 벌겋게 부어올라 손바닥 자국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야. 와, 저 배우 피부 되게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게 언제 가라앉지? 막 이런 거에 관객이 신경을 쓰고 이런 게 되게 치매적인 리얼리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치매적인 리얼리티들을 밀어내서 우리의 무대 리얼리티가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만일 나의 로미오 줄리엣을 하는데 로미오가 숨을 내쉴 때마다 마늘 냄새가 막 난다면 그것은 극에 대해서 리얼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한다고 해도 역시 리얼하지 않다. 자, 괄호치고 너무나 많은 배우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요컨대 무대 위에서 그들을 내적으로 충동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자연 발생적으로 다 리얼리티 있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배우들이 많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우타야겐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치매적인 리얼리티가 될 수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마늘은 셰익스피어의 의견이 아니다. 나는 그 배우에게 공연이 끝난 뒤 다시는 마늘을 먹지 말라고 간청했고 그래도 안 되면 마늘 냄새를 무시하거나 또는 거기에 상상의 장미꽃 향기를 부여해야 되는 어떤 대체를 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상대 배우에게 힘들게 하는 일이냐, 그지? 무대상으로 궁실이어야 할 어느 방에서 살아 기어다니는 바퀴벌레가 나와서 찰싹 때려잡는 행위는 작품과 등장인물에 무관할 뿐더러 관객의 주의를 무대 생활의 진실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봐야 할 것만 보거나 엉뚱한 것은 보더라도 이야기를 왜곡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봐야 한다. 우스운 것에서 장엄한 것으로 넘어가기 위해 장 루이 바로의 햄릿을 예로 들겠다. 자, 장면은 햄릿이 배우들에게 충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햄릿이라는 작품 안에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그 배우들에게 충고하는 장면인데 우두머리 배우가 열정적으로 막 큐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읊어대는 동안 햄릿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볼에서 눈물 방울을 실제로 떠올려서 두 손 위에 딱 올려놓고 실제로 그냥 떠올리는 거야. 그다음 균형을 잡아서 그것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다 이렇게 이런 행동을 취하면서 놀란 듯이 바라본대요. 그 다음 나중에 그것은 바로로 하여금 해괴한 일이 아닌가. 여기 이 배우를 보라지 라는 이 유명한 햄릿의 모놀로그가 있는데 그 대사를 대포 쏘듯 노하게 만들었대요. 이것은 실생활에서는 눈물이 진짜로 흘리지는 않았지만 어떤 시적인 한 행동의 예로 이것은 관객들에게 눈물이 있게끔 믿게끔 하는 거죠. 자, 바로는 진짜로 그것이 눈물이 있다라고 믿었고 내가 흘린 눈물이라고 믿었고 따라서 그것은 무대 위에서 리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실제로 존재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배우가 이것이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믿음을 가지는 순간, 믿음과 진실감 우리 배우 수업에서도 배웠죠.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것이 무대 위에서 리얼해지는 거고 또한 심오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참다운 정서와 감각 그리고 진실한 행동을 찾는 과정에서 선택이 우리의 목표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선택이죠. 또 극작가에 대한 의무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극작가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뭐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뭐 거기에 기대에 부응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요, 우리는 극작가가 상상한 인간의 세부 항목들을 드러냄으로써 그 극작가가 바라는 것 훨씬 이상의 것을 선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우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했겠지만 이런 햄릿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건 좀 신선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끔 우리가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상상력, 배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이것을 무대 위의 리얼리티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생활의 리얼리티와 예술의 리얼리티의 차이를 규정하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대요. 전에는 없었던 무엇이 자연에 보태진다. 여기서 무엇은 예술가의 관점이고요. 그의 선택력입니다. 그의 믿음과 진실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삶에서 비롯되어 새로운 삶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파트 1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연습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